반갑습니다. 배웠습니다. 영상을 오랜만에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템으로 지금 현재 영상을 이렇게 또 잡아 나가야 될까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일전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실시간 방송 쪽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선정이 되지를 않고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올린 영상은 실시간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시스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제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을 먼저 설명을 드려놓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실시간 방송하는 데 있어서 장비나 시스템들이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 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테스팅을 이걸로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해본 결과 상당히 좀 괜찮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서 방송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해서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OS는 윈도우즈 10이고요. 그 다음에 제 CPU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AMD 라디온 5 1600X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6코어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속도는 프로세스 속도가 3.6GHz 이 형태의 지금 현재 CPU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메모리는 이제 16기가를 탑재를 했습니다. 탑재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운영 체제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윈도우즈 10 64비트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시간 방송이든 뭐 영상 편집 작업이든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컴퓨터 스펙이 어느 정도 돼야 또 버벅되지 않아야 속도도 빨리 되고 편집하는데 또 괜찮으니까 저는 이제 이 정도 스펙으로 일단 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장치 관리자를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영상 편집 작업하는 데 있어서 또는 방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CPU, 메모리, 비디오 카드겠죠. 그러죠. 그래서 비디오 카드를 보시면 엔비디아사에서 나와 있는 지포스 GTX 1060이고 구입 당시에 비디오 메모리는 일부러 6기가 정도 해가지고 좀 넉넉하게 한다고 했었는데 이거보다 요즘은 더 사양이 더 잘 나온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스템으로 실시간 방송을 테스팅을 했는데 테스팅은 해본 결과 뭐 거의 끊김없이 잘 이렇게 작동이 되지고 한 3초대 내로 해가지고 실시간 이렇게 방송하면서 양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한 형태더라고요. 그리고 제 사운드 및 비디오 게임 컨트롤 쪽에서 보셔갖고 사운드 카드는 안에 내장되어 있는 사운드 카드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단지 여기 보면 그걸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MG16XU라는 지금 현재 드라이버가 탑재가 되어 있는 거 보시다시피 저는 야마하의 오디오 믹서 MG16XU를 지금 현재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목소리 녹음하는 거나 또는 에코가 조금씩 있는 거나 그 다음에 기타 제 모든 그런 어떤 노래방객이나 노트북이나 또는 뭐 스마트폰까지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믹서가 MG16 XU 야마의 오디오 믹서입니다. 뭐 오디오 믹서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하고 처음 구입 당시에 이거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단가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많이 사용을 하죠. 적은 것들을 해가지고 방송하는 데 있어서 단가가 더 이렇게 낮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저는 나중을 생각해서 이제 밴드나 이런 것들을 구성할 것까지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오디오 믹서보다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컴포트 기능이나 그 다음에 음색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오디오 믹서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바로 음색을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좀 취하고자 이렇게 좀 세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디오 믹서 야마하 MG16XU를 저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컴퓨터하고 모든 걸 다 세팅을 연결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USB 그죠 미디 장치를 하나를 구매를 해가지고 제 지금 현재 전자 피아노하고 같이 연결을 해 놓은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웹캠이 있는데요. 웹캠은 제일 처음에 제가 구매를 했었을 때
어떤 걸 구매를 할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래도 좀 제일 나은 걸 구매를 해야 쓰겠다 생각해서 웹캠은 로지텍 거 C922 모델을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 920도 있고 922도 있는데, 922 같은 경우는 자체 크로마키 기능을 또 갖고 있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속도를 너무 많이 차지한 좀 CPU 자원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차지해서 이거는 그렇게 사용 않고 있고, 크로마키 기능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OBS 스튜디오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뒤에 이제 크로마키 천을 저는 이렇게 통해 가지고 크로마키를 사용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웹캠 이후에 제가 또 웹캠을 하나를 더 샀는데요. 여기 보면 카메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3D까지 지원이 되지는 웹캠입니다. 근데 아직 3D는 테스트도 못 해봤고, 일단은 인텔 리얼센스 430을 해외 직구로 해가지고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430 카메라까지 해서 두 대를 카메라를 세팅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장비들을 이렇게 맞춰놓고 있는 상태고요. 제 장비 중에 이제 믹서에 대한 거를 잠깐 한번 제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게 있는데, 그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은 이미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처음 들어오셔갖고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장비를 한번 제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원격으로, 예전에도 원격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의 그런 어떤 카메라를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고, 저는 이 원격 접속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사용하는 것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지금 제어를 해가지고요. 원격을 제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인데요. 요거 화면을 한번 좀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돌려놔야 되는데, 그쵸? 옆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옆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옆으로 돌리는 게 어디 있었나? 전체 화면 해갖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쵸? 전체 화면에서요. 이렇게 돌리면은 옆으로 돌아갑니다. 옆으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화면을 줄여가지고 요 내려놓고, 제 장비들 여기 지금 보이실 건데, 일단 여기 보시는 게 지금 C92 웹캠입니다. 그 다음에 저 위에가 지금 리얼센스 리얼센스 430, 이게 430 웹캠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제 오디오 믹서입니다. 여기에 마이크 1번을 탑재를 해 놓은 상태고, 요 마이크는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이게 얼마짜리였더라? 8만원짜리인가 됐던 것 같은데요. 마이크가 어디 스펙에 나와 있나? 아무튼 요 마이크입니다. 요 마이크고, 그리고 이제 오디오 믹서에 알다시피 이제 16채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6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16개 채널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은 20dB 해가지고 커트 기능, 그죠? 그 다음에 콤프 기능, 그죠? 콤프 기능.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녹색 레버 쪽으로 되어 있는 게 하이, 그죠? 하이 버튼, 로우 버튼, 하이 버튼, 미드 버튼이 두 개가 있고, 미드 버튼이 있다. 미드 볼륨, 하이 볼륨, 미드 볼륨, 로우 볼륨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쪽에 이제 쭉 각각의 이제 AUX 부분에 해당하는 볼륨 조절하는 부분이 또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여기 하얀색이 이제 에펙트 효과를 주는 형태고요. 하얀색이 에펙트를 주는 형태이고, 나머지는 이제 발란싱은
뭐 좌우 밸런싱이나 이런 어떤 형태들을 잡아주는 거고, 여기가 자체적으로 꺼져버렸네. 요거 쓰면 안 되는데. 여기가 자체적으로 꺼져버렸네요. 여기가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에코 기능, 그 다음에 에펙트 기능이죠. 에펙트 기능이 총 24가지 에펙트 기능을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륨이라 했다. 에펙트의 그런 어떤 넘버를 골라가지고 홀 기능이나 또는 뭐 스테이지, 무대의 그런 어떤 기능, 룸 기능, 뭐 그다음에 가라오케 기능이나 뭐 보컬 에코 기능 등, 그다음에 음색 변조 기능까지 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놈을 저는 선택을 했고, 여기 밑에 부분이 이제 볼륨 조절 부분들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쭉 볼륨 조절 부분하는 부분들, 예, 이렇게 해서 작동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노란색으로 이제 불이 켜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믹서는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미드하고 하이 미드 로우 쪽의 볼륨들이 조금씩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컴프도 조금씩은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되도록이면 이게 우리가 녹음을 해보면 목소리 녹음이나 이런 것들이 콘덴서 마이크와 믹서와 이런 것들을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믹서에서 콘덴서 마이크를 갖고 우리가 들었을 때, 저는 지금 이제 헤드셋을 통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리가 깨끗하게 잘 들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또는 다른 어떤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어떤 장비를 통해서 들었을 때요. 그런 장비를 통해서 들었을 때, 이제 이건 꺼버릴게요. 장비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또 소리가 스마트폰, 그러니까 헤드폰으로 들었을 때 소리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음색 조정을 어느 정도 해주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떤 그 음악 방송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스터링 작업들을 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스터링 작업을 해가지고 하는 어떤 형태들로 해서 음질을 거의 이제 깨끗하고 선명한 형태로 만드는데, 제가 지금 이 믹서 가지고 여러 번 테스팅을 하면서 각각의 음질들을 이렇게 쭉 잡아봤는데, 다음과 같이 오디오 믹스 MG16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 하이 미드 로우의 이 음색을 통해 가지고 거의 그 스마트폰으로 들었을 때와 그 다음에 헤드셋으로 들었을 때와 다른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 그런 어떤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줄 수 있는 형태더라고요. 미드하고 로우 쪽, 그죠? 베이스 쪽하고 미드 쪽의 채널이, 미드 쪽에 볼륨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놈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도 음악 방송 정도 할 정도까지 깨끗하게 되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에코 기능을 이렇게 조금 넣는 상태인데요. 제가 이걸 닫았나요? 닫았네요. 다시 켜가지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폰을 띄워갖고요. 화면을 돌려볼게요. 여기 지금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확인을 하시면 여기 보이는 것들 보시게 되면요, 그죠? 쭉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하얀색 버튼 여기 있는 부분, 하얀색 높 부분이 있죠? 예, 여기 하얀색 높, 이 하얀색 높이, 이 높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에펙트, 예, 에코를 지금 현재 지원을 하는 그런 어떤 에펙트 효과의 볼륨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조정을 하면요, 다음과 같이 이제 소리가 변화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에코를 더 집어넣는 형태가 되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음악 방송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이런 어떤 기능을 좀 통해 가지고 자기의 소리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는 형태고, 지금 하이, 미드, 로우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줌으로써 베이스 쪽에 그런 어떤 부분을 약하게 주면 소리가 조금 덜 들리는 형태, 그다음 좀 올리면, 그쵸? 올리면은 조금 더 이제 베이스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지는 형태가 되고요. 그렇죠? 이게 베이스가 아니다. 이게 이제 미드 쪽인데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줌으로써 좀 더 깔끔한 형태의 음색을 잡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해놓으면 그리 이제 어렵지 않게 방송 작업이나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깨끗한 음질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궁금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도 이런 것들을 서로 좀 공유를 하고, 혼자 이런 것들을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겪은 것들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하는 그런 어떤 실시간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들도 있으니까 전문가분들이나 좀 아시는 분들하고 같이 도움도 주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이제 실시간 방송을 좀 이 시간을 정해서 할 건데, 저도 일을 보다 보니까 저녁이나 새벽에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기 위한 장비들을 준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상태고, 옆에는 뭐 보조용 노트북도 하나도 이렇게 놔두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장비에 관련된 것들은 다 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야 될지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실시간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튜브 계정을 갖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유튜브 계정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유튜브 계정에서, 그죠? 기존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선택을 해서 방송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시간 방송 신청을 해야 되겠죠.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하루 정도 지나야만이 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로 바뀝니다. 신청을 해서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스트리밍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는 형식으로, 신청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하면 1시간, 24시간, 1시간이랬다. 24시간 하루 있다가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해주면 되는 거고, 현재 유튜브에서는요, 자기의 채널 관련해서 먼저 로그인 계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쪽 오른쪽 상단 부분에 보면 이렇게 자기의 계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쪽에 로그인 계정을요. 그래서 계정 추가하기 또는 계정 만들기 해가지고 계정을 만들어서 자기의 채널을 먼저 구성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 어떤 형태의 기본적인 작업은 어느 정도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쪽에서 세팅을 해줘야 될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 거의 간단한 형태들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기본 정보, 스트림 옵션 카드 이렇게 있는데, 카드는 저도 뭐 많이 사용하는 형태는 아니고, 기본 정보만 먼저 보면 자기의 카테고리, 자기 아이템, 자기가 방송하는 아이템의 카테고리가 음악이냐, 게임이냐, 스포츠냐 이런 것들을 좀 정해서 하면 되는 형태가 될 것 같고, 공개 설정에서는 공개, 미등록, 비공개 이렇게 있는 형태인데요. 일반적으로 테스팅하기 위해서는 미등록과 비공개를 해가지고 테스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개는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게끔 공개를 하는 것이 되겠죠. 미등록과 비공개의 차이점은 로그인 계정을 갖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런 어떤 형태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것 같고,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미등록 같은 경우는 계정이 없이도 로그인 하지 않고도 이 실시간 영상 방송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시청을 할 수는 있는데, 단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송자가 이 방송하는 채널에 URL 주소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URL 주소를 보내줬었을 때 그 URL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형태가 되고요. 비공개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로그인 계정을 갖고 있어야만입니다. 그래서 로그인 계정을 갖고 있는 거와 갖고 있지 않는 거는 간단하게 또 채팅 부분에서 채팅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는 뭐 50명까지 해가지고 선택된 사용자와, 그렇죠? 선택된 사용자와 함께 이렇게 해서
채팅도 서로 하면서 쌍방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형태들, 그런 형태들로 만들 때 이제 비공개로 선택을 하는 거고, 전체 사용자로 했었을 때는 공개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자기 채널을 갖게 되면 여기에 URL, 서버 URL 주소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스트림 이름 및 키가 있는데, 요 키가 이제 방송의 키가 되겠죠. 요 키는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키를 우리가 이제 인코딩 소프트웨어와 연결을 해주는 형태가 돼야 되고요. 인코딩 소프트웨어는 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기본 정보는 그렇게 세팅하시면 될 것 같고, 스트림 옵션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DVR 사용 완료되면 뭐 보관 파일은 미등록으로 설정 이렇게 되는 형태로 뭐 하셔도 상관이 없는 형태인데, 여기에 스트림 최적화 부분에서 이 세 개의 메뉴가 있는데요. 기본 지연 시간, 짧은 지연 시간, 매우 짧은 지연 시간. 근데 제가 테스팅을 해본 결과는 요 기본 지연 시간, 짧은 지연 시간 요걸로 했었을 때는 거의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형태는 어렵습니다. 뭐 15초에서 늦게는 뭐 20초 가까이 있다가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는 형태가 되는 형태니까 양방향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매우 짧은 지연 시간, 이게 한 3초 정도 됩니다. 예, 3초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3초 뒤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들린다는 거, 내가 채팅을 이렇게 입력하면 채팅한 것이 3초 정도 뒤에 채팅이 이 창이 이렇게 입력이 되지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고, 나머지 것들은 세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고급 설정에서 들어가서 보면 고급 설정에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내용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겠죠. 근데 이 고급 설정은 거의 뭐 아직까지는 안 건드려도 되는 형태일 거고요. 뭐 나중에 이제 이 실시간 스트리밍 이전에 일반 녹화 방송을 하는 분들이라면 고급 스트링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고급 설정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기본 정보, 자기 그런 뭐 아이디 또는 자기의 방송 채널의 그런 이름, 방송의 그런 어떤 내용, 그죠? 어떤 방송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자기의 이제 키워드, 그죠? 키워드 값, 이런 거를 입력을 해주는 거고, 뭐 채팅 사용함, 그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스팸 메시지 차단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놓으면 유튜브 쪽에서는 세팅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된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웹캠으로 한다든지 또는 스마트폰으로 한다든지 할 때는 뭐 인코딩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이렇게 준비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형태이고, 자기가 자기의 그런 어떤 실시간 방송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화면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코딩 소프트웨어를 꼭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건데, 인코딩 소프트웨어는 인코딩 가이드에서 본 것처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알다시피 엑스스플릿이고, 그 다음에 OBS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OBS 스튜디오를 인코딩 소프트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BS 스튜디오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스트리밍 정보나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줌으로써 유튜브와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속도 부분에 대한 거 한번 설명을 드렸나 좀 가물가물한데 했는지 모르니까 혹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속도는 저는 인터넷 속도 SK 브로드밴드 100mbps 광랜을 사용하고 있고, 업로드 속도와 다운로드 속도가 거의 비슷한 형태, 이런 어떤 형태는 우리가 이제 대칭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칭형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상이하게 틀린 형태들은 비대칭형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100mbps SK 브로드밴드의 광랜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OBS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OBS 화면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OBS 화면에 보시게 되면 지금 녹화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녹화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 이제 설정 부분, 기본 설정 부분을, OBS 부분을 꼭 보셔야 되는데요. OBS의 기본 설정 부분, 화면을 좀 잠깐만요. 요거를 일이 해야 되겠다. 어지럽다. 그래서 화면의 기본 설정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방송에서 우리가 유튜브 쪽에서 봤던 서버 있죠.
유튜브에서 봤던 그 서버에 스트리밍 키 있죠, 그죠? 서버의 스트리밍 키를 여기 보면 서비스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 부분에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방송 그런 어떤 형태들 방송을 실시간 방송을 하는 형태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트위치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뭐 아프리카 방송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니까 여기 서비스에 유튜브를 선택을 해주고 서버는 그냥 프라이머리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우리가 받았던 밑에 그죠? 요 스트림 키 있죠? 요 스트림 키를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일반 세팅 부분이 있고 방송 세팅 부분이 있는데 방송 세팅에서 요것만 세팅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일반 세팅에는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 출력 부분에서요. 방송과 출력 부분, 그죠? 방송과 출력 부분에서 출력 부분에 비디오 비트레이트 요거는 저는 4,500 정도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실시간 영상을 내보내야 쓰겠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화질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속도를 우선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따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기의 그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사양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렇게 좀 들어가는 부분이 더 나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1920 곱하기 1280 정도 해상도로 해서 녹화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거보다 더 낮은 해상도를 사용을 한다면 비트레이트를 좀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상도로 해서 실시간 영상 방송을 할 때는 비트레이트가 비디오 비트레이트가 1920 곱하기 1280 정도에서는 4500에서 5000 정도 또는 5500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고 그 이하 버전에서는 이제 그 이하 그 해상도에서는 뭐 한 2500 정도 사용해주면 어느 정도 깨끗한 형태이고요. 여기에 녹화 형식이 기본적으로 MP4로 되어 있지 않는 형태거든요. 얘가 MP4로 안 되어 있고 FLV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 여기에 녹화 형식 저는 MP4로 해가지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영상을 제가 녹화 방송을 하고 있고 영어 녹화가 지금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현재 아예 죽어있는 상태도 선택이 안 되게끔 근데 이게 녹화 방송이나 또는 실시간 방송 하기 전에 이 출력 부분의 세팅을 FLV로 되어 있는 거를 MP4로 변경을 해주면 MP4로 녹화를 하면서 바로 이게 나중에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지는 형태가 되집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오디오 믹서를 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사운드 카드를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저는 이야기 드렸듯이 야마 MG16XU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MG16XU의 오디오 장치 그죠. 그 다음에 마이크 MG16XU를 통해서 제가 콘덴서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 방송을 마이크를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라인을 MG16XU의 그런 어떤 형태로 오디오와 그 다음에 마이크를 세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뭐 비디오 나머지 것들은 그죠.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형태들인데요. 여기 이제 그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방송할 때 방송 최저가의 그런 어떤 마법사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방송 최적 마법사를 통해서 쭉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팅하면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기본 그 캔버스 해상도와 조절된 해상도 이런 것들을 제가 세팅을 해줍니다. 근데 그거를 테스팅을 좀 하는 과정 중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룡 FPS 값도 마찬가지 30프레임을 사용하기도 하고 60프레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자기의 컴퓨터 사양이 된다면 뭐 60프레임 정도 해가지고 그죠? 예, 이 정도로 해서 사용하면 아주 깨끗하게 영상 방송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형태고 캔버스 해상도와 그 다음에 조정된 해상도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출력 해상도 사양에 따라서 출력 해상도를 좀 낮게 해가지고 그죠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는 1920 곱하기 1080으로 해가지고 1280이랬네요. 1080이네요. 예. 1080으로 해가지고 1280이 아니고 1080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920 곱하기 1080으로 해가지고 저는 세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장면을 한 5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장면의 단축키를 컨트롤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장면을 5개를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제가 이제 일반 방송을 할 때와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제 음악 방송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할 때 그런 어떤 형태들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화면들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5개 정도를 좌우로
이 같은 경우는 일반 방송할 때 좌우로 변경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좌우로 변경할 때 장면 전환 있죠, 그죠? 그래서 장면 전환을 바로 컨트롤 1번, 2번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3, 4번 같은 경우는 좌우 녹화하면서 한 번씩에는 어떤 효과를 또 준다면 괜찮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장면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장면 만드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 그죠? 이미 제가 OBS 스튜디오 기본 세팅하는 부분에 이미 영상으로 만들어놔서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쭉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간이 제가 지금 아직 좀 애매해요. 그래서 실시간 방송을 언제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녹화 방송을 좀 올리고 그리고 나서 실시간 방송을 한번 시간을 정하는 대로 아마 제일 유력한 시간대가 10시에서 12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0시에서 12시 뭐 퇴근하고 일하고 이것저것 하고 난 다음에 그죠? 그래서 그 정도의 실시간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배웠던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터득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쭉 이렇게 같이 더듬어서 볼 거고요. 또 거기에서 이렇게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했던 영상들은 여러 영상들이 있는데 뭐 나스 서버에서부터 여기 동영상 관리자의 재생 목록을 확인해서 보시게 되면 재생 목록에가 제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형태로 쇼핑몰 세팅하는 법, 나스 세팅하는 법, 제로보드 X 세팅하는 법, IT 관련 영상, 프리미어, 그 다음에 OBS, 뮤즈스코 이런 형태로 제가 지금 아이템을 쭉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겪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서로 이렇게 물어가면서 공유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일단은 뭐 실시간 방송을 잡아볼 생각입니다. 그러니 또 혹시나 오셔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저한테 좀 힘 좀 될 수 있게 많은 것들 좀 알려도 주시고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요 설명 영상이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준비된 좋은 영상을 찾아서 하나하나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